이혼에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혼 이꼴 재산 분할이라고 이혼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혼은 신속하게 하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 생각하는 걸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결혼도 준비가 필요하듯이 이혼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멋진 곳이에요. 저는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처음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결혼은 사기다, 제가 결혼은 사기다라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하도 오래전에 올려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요.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결혼은 사기다라고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법률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쪽 개인사죠. 개인사랑 가족사, 그 다음에 그럼 결혼과 이혼 이야기, 결혼 얘기는 안 하죠. 우리는 결혼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 문제점 그런 거를 잘 고려하지 않아요. 그거를 고려한다면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랬던 분이라면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이혼 상담을 하는 거죠. 이혼 상담. 아니면은 내가 이런 배우자한테 폭행을 당했다. 폭행의 형법적인 정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예요. 유형력의 행사라는 건 직접 간접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주먹으로 어디를 신체를 가격해야지만 폭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도요, 이렇게 세게 잡아도 그거 폭행이 됩니다. 부부싸움 중에 부부싸움도 아니죠. 서로 부부가 사이가 오래되면요, 대화를 잘 안 하거든요. 대화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발로 툭 찼는데 그분의 표현이에요. 발로 툭 건드렸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넘어졌다. 근데 이제 119를 불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발로 그냥 툭 건드린 건데 상대방은 이제 넘어져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정도의 부부 사이가 되면은 이제 서로 이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혼을 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뭘 해요? 이혼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입니다. 여러분 이혼은요 재산 분할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도요, 여러분들이 속물인 걸 인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속물이고요. 우리는 다 속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속물입니다. 그거를 부인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자기 기만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벌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살려면. 그리고 그것도 품위 있게 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런 걸 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기도 하고, 괜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질이 낮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근데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현실적인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돈이 문제인데 다른 걸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은요, 이혼할 때도 여러분 돈 얘기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혼을 만약에 하신다면요, 바로 나오는 게 돈이에요, 돈. 그리고 그때는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어, 내 재산 그냥 다 줄 거야, 난 이혼만 하면 돼, 그러신 분은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이꼴 재산 분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도 돈을 항상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돈 없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돈을 항상 어떻게 생활할 건지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혼할 때 내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시는 것처럼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혼을 하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물어보시는 게 이혼 상담을, 그러니까 이혼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혼을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보다도 지금 이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협의 이혼도 저는 변호사랑 좀 상담하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는 양쪽이 협의가 된 거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을 했잖아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양육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면접교섭 어떻게 할 거야? 자, 면접교섭 볼까요? 그래, 면접교섭은, 그러니까 양육은 뭐 엄마든 아빠든 누가 해. 그럼 면접교섭은 뭐 한 달에 한 번 해. 그게 면접교섭이 된 것 같죠? 그렇게 안 됩니다.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를 본다는 거는 아이를 만나야 되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 건지, 그럼 누가 데려다주고 누가 데려고 갈 건지, 그런 것들이 싸움이 된다니까요. 티격태격 하게 돼요. 근데 사이가 좋을 때는 뭐 하지만 이제 이혼을 하면서 꼴도 보기 싫은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꼴도 보기 싫은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 근데 뭐 시간, 뭐 만나는 시간, 장소 정하고 누가 데려다 주고, 그런 거 이게 한두 번 하는 거면 할 수 있죠. 근데 뭐 한 달에 한 번이다, 그거 못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도 사정이 있는데 뭐 항상 얼마 전에 통지해야지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그런 조건들이요 되게 비현실적일 수가 있고, 막상 그 현실이 되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합의사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불리하죠.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부모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이미 이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그런 걸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혼하고, 그냥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일단 이혼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생각을 하겠다, 뭐 돈도 난 다 포기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에 정말 뭐 이 사람과는 인연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헤어지자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마음에 재산도 다 줬어.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본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하시고, 결혼할 때 돈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돈 얘기 하셔야 되고, 이혼은 여러분 제가 신속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신속하게 하라는 게 빨리 이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이혼에도 여러분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혼만 딱 얘기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결혼부터 시작을 해요. 결혼할 때 어떻게 했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고, 혼인생활을 어떻게 유지했고, 아이를 어떻게 낳았으며,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고, 그런 과정이 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이제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연 가장 합리적인 결정인지, 그런 거를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듣는단 말이에요. 다 들으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상담자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캐치해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적다 보면요, 이혼을 했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이분,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이미 결혼할 때부터 이혼이 예정되어 있는 커플이 많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결혼을 했어. 이런 경우 있죠. 청첩장을 다 돌렸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하나의 행동이 마음에 계속 걸려. 근데 난 이미 날짜를 잡아놨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청첩장을 돌리고, 내가 지금 근데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내일이 결혼식이야. 내가 결혼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부모님을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지, 여러분이 결혼해서 이혼하고 싸우고 막 그걸 보느니 그냥 결혼식 전날에 파토 내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행동이 있으면요, 그게 내일이 결혼식인데도 그게 내 마음에 계속 걸린다는 건, 그건 굉장히 큰 하자예요. 굉장히 큰 결점이에요. 그래서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겁니다. 이제 내려갈 수가 없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내려도 되는 거였어요. 아직 올라탄 게 아니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분도 있고, 뭐 결혼 생활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이혼하셨어야 되는데, 이때는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놓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터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너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나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경단녀가 되어 있고, 난 이미 그런 것들 때문에 이혼을 제가 신속하게 결정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은요 바뀌지가 않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한정된 자원을 쓰셔야지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배우자든 가족이든 뭐 내 자식이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저는 평범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 범주가 이렇게 있으면 평범한 사람이 있고 양쪽 극단이 있잖아요. 극단적인 사람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신속하게 하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마음의 결정을 빨리 내리시라는 거예요. 빨리 내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씨 나 뭐 이미 결혼도 했고 뭐 나 회사도 그만뒀는데 그냥 이 사람이랑 이러고 살지 뭐 그런 생각 아니면은 야 나 애도 있는데 아이 애를 위해서는 부모가 이혼 안 하는 게 좋지 그런 생각 그 생각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뭐 할 수 없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러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니까 나 그냥 하고 후회할래 그거 있죠? 그거 여러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있는데 이혼하면 되겠어? 그렇게 무책임해? 그런 말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건 남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회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이혼에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연애에도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죠. 이혼에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여러분은 엄청난 내 인생을 아예 그냥 포기하든가 아니면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엄청난 더 큰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때 이혼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이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진짜 이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계속 다른 사건을 만들어요. 이혼을 더 이상 이제 이혼을 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 사연을 보면요. 이 양 결혼했으니까 살아보자. 잘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혼을 생각한다는 건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나도 문제가 있겠지만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 해보지 뭐.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맞춰보자. 잘 살아보자. 이왕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죄송하니까. 내가 이혼하면 부모님한테 죄송하니까. 뭐 아니면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도 낳는데 뭐 아이도 낳았으니까 그냥 살아보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사는 게 다 똑같지. 내가 이혼한다고 해서 뭐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럼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건 또 되게 내가 모르는 또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최소한 얘는 알 수 있는 내가 인식 가능한 범위 내의 불안감인데 공포인데 내가 모르는 세계, 내가 이혼하고 나서의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타이밍을 놓칩니다. 이혼의 타이밍을 놓치고 그분은 점점 삶이 불행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 거라고 했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런 것이지 가정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 오로지 목표는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건데 이혼하지 않는 게 오로지 목표야. 그래서 내 인생을 상대방한테 맞추겠다는 거예요. 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요? 그리고 내가 이혼하면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니까 못하겠어. 자, 부모님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 때 좋지. 자식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살고 아이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리고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 않아 하는데 그걸 좋아하실까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게 과연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여기나 저기나. 내가 뭐 이 사람이랑 이러고 사는 거나 다른 사람도 막 다 똑같이 살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다가 그런 쳇바퀴 같은 생활을 하다가 결국 늙어서 죽는 거 아니면 사고로 죽는 거 그게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멋진 곳이에요. 굉장히 멋진 일도 많고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가봐야 될 곳도 많은 어드벤처가 가득한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중요한 결정,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을 그런 것들에 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굉장히 멋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무미건조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무채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혼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타이밍. 이거는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책, 그것은 결국 타이밍인데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타이밍이고요. 시험도, 공부도 타이밍이에요. 시험을요, 정말 객관적으로 수치를 매겨서 공부 잘하는 놈이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고시 공부, 무슨 수험생활, 그것도 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는요, 온갖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 한탄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내 인생은 이렇지 뭐 이번 인생은 망했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 나가다 보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무료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시고, 이혼도, 그리고 이혼을 신속하게 하시라는 건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요, 바로 막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이혼에도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하시죠. 결혼 준비 몇 년, 뭐 1년? 1년 아닌가? 결혼 준비 뭐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잖아요. 결혼도 준비가 필요하듯이 이혼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왜냐면 생활이 공유가 돼버렸기 때문에 일상이 공유된 부분을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다 그냥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데 이혼은 합쳐 있던 거를 분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은 사랑입니다. 좀 뒤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각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혼을 권장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행복하게 결혼을 하셔서 정말 자기의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하고 삶을 개발해 나가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매 순간, 매 일상이 하루하루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신다거나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기 옷 찾으러 왔는데요. 수선 맡긴 거 찾으러 왔는데. 청바지 3개? 부인 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